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신문의 주요 뉴스를 통해서 오늘 시장을 전망해보는 투데이 출발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시장은 IT 그리고 자동차주가 부진하면서 대안주 찾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힌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중국 소비 지출이 급증하는 중국 춘절을 맞이하면서 내수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중국 춘절 연휴는 2월 9일부터 15일까지인데요. 이 기간 철도 이용객은 작년보다 993만 명 늘어난 2억 2천만 명으로 그야말로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 부진 속에서 춘절 연휴 기간 소매 판매, 요식업 매출이 84조 6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20%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금, 다이아몬드 등의 보석 판매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비롯한 IT 제품과 음료, 술, 식품 등의 전통적 상품 판매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 역시 춘절 내수 부양을 위해 적극 나서는 상황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약 4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 여행객을 늘려 소비 촉진을 추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9조 원에 달하는 내수 시장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는데 과연 그 훈풍이 우리 증시에도 불어올 수 있을까요? 역시 대륙의 규모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9조 원 수준일 텐데 9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소비가 중국의 춘절 기간, 그러니까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네요. 네, 우리나라로 이제 생각하면 설날이죠. 설날인데 중국도 사실은 설날을 대표적인 명절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90조 이상의 내수시장 효과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어마어마하죠. 철도 이용객만 대략 1,000만 명 정도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동한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번 중국 춘제 같은 경우 약간 기대감이 많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시진핑 첫 해 어떤 좀 내수 부양 의지가 과연 얼마나 나오냐 예보지 않겠습니까? 시장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 3조 8천억 정도 지원한다. 사실 저소득 임시소득자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내수 시장을 어떤 활성화하겠다는 대로 바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중국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가장 춘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수 섹터는 그래도 사람이 이동하게 되고 소비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 관련 내수 업종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중국 관련 내수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의 상무부에서 이에 따른 힌트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 중국 상무부가 이야기한 부분을 보게 되면요, 춘절 연휴 기간 때 판매되는 그러한 제품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판매되는 그 제품군들이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귀금속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휴대폰, IT 제품과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소비재 관련한 상품들도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행객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없앴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요, 제가 가끔씩 재밌는 사이트 보면은 대륙의 고속도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자동차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중국 여행객들이 고속도로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 보고 답답하니까 오히려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 주식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봐야겠죠. 중국 사람들은 원래 통상적으로 이제 귀금속이나 보석류를 좀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보다 조금 내가 심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금을 많이 보유한 나라면서 수요가 많은 나라도 중국입니다. 근데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뭘까 보니까, 우리나라도 올해 요새 보면은 명절날 내부 가족들이랑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해외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로 유입되는 여행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클 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즉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인 관광객 유입 효과가 누릴 수 있는 섹터, 바로 카지노, 호텔, 여행, 숙박 섹터가 될 것 같은데, 그중에 최근에 어떤 실적 모멘텀이나 수급 모멘텀을 봤을 때는 역시나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가 포진되어 있는 여행 관련주가 어떻게 보면 중국 춘제 관련주에 가장 수혜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여행 관련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이번에 중국의 춘절 관련된 이슈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어떤 뉴스가 재밌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CJ그룹이 2013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바로 변화보다는 안정을 더 추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철저한 성과주의 원칙과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들을 대거시키면서
글로벌 사업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요 계열사의 CEO 대부분이 승진되거나 유임됐다는 것인데요. 2011년부터 지주회사를 이끌어온 이관훈 CJL 대표와 김철아 CJL 제일제당 대표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CJ그룹 관계자는 실적이 있는 곳에 승진이 있다는 철저한 성과주의 원칙을 적용했다며 글로벌 성장 가속화를 위해 글로벌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인재들을 적극 발굴하고 역량 있는 국내 인재를 해외로 전진 배치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CJ그룹의 선택, 바로 관련 업계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연초에 이제 어떤 대기업들이 그룹 인사 단행하는 걸 보면 과연 그 기업들이 지난해 어떤 장사를 했는지 그리고 올해 2013년도 어떤 비전을 제시했는지를 볼 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CJ그룹 인사 단행을 잠깐 보니까 이관훈 CJ 대표 그리고 김철아 CJ 제일제당 대표 등 96명이 2013년도 정기 인사 단행을 했는데 이번 많은 인사 단행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2012년도에 어떤 CEO 어떤 대표이사를 그대로 유임하거나 오히려 승진 체제를 바꿨다는 겁니다. 즉 파격적인 조직 개편보다는 기존에 캐시카우를 했던 조직에 대해서 그대로 이어가는 흐름. 그렇게 봤을 때는 2012년도 좋았던 CJ가 2013년도에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 않나 그렇게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CJ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경영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경영되어 왔었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삼성이라든가 현대차그룹 등과 같은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서는 공격성이 좀 떨어졌었는데요. 최근 한 1, 2년 사이에는 좀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드라이브가 계속 걸려왔었죠. 그 결과로 해서 CJ그룹 내에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증가율이 있어 왔고요. 그 결과로 CJ 대표와 그리고 CJ 제일제당 대표가 사장으로 승진하는 그런 쾌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요. 자, CJ가 이제 대한통운을 인수를 했죠. 자, 그런데 이 대한통운 쪽에서 승진 인사가 13명이나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CJ 제일제당에서 새로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바이오 사업 부분에서 6명을 승진을 했다는 것은 관련된 사업 쪽에 어떤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느냐, 그러한 기대감을 가져보게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2012년도에 CJ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류를 공략하기 위해서 대한통운 인수한 것이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CJ는 이제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내수형 기업인데 하나의 물류회사, 국내 탑 물류회사를 인수하면서 CJ 대한통운을 합병한 것이 또 앞으로 뭐 CJ GLS와의 합병도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CJ가 2012년도 M&A 시장에서 가장 큰 대열을 낚았지 않나 보겠고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CJ 제일제당 뭐 전분당 관련해서 음식료 관련해서 간 것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그 내수주의 트렌드가 바로 바이오 부문의 강세가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CJ 그룹 쪽에서도 바이오 부문의 어떤 강화를 위해서 CJ 제일제당에 포커스를 뒀는데 그런 흐름 자체가 아마 고위층 CJ 고위층에서도 성과를 인정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CJ 대한통운과 CJ 제일제당의 그룹 인사가 조금 더 주목되지 않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류 쪽에서는 CJ가 CJ 대한통운 인수한 CJ 대한통운의 상당히 수혜 그리고 실제적으로 CJ 오쇼핑에 대해서도 사실은 약간 과감한 판단이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거두면서 2011년도 여러모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CJ 동방 CJ를 매각하면서 시장에서 우려가 많았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면서 지금의 CJ 오쇼핑의 주가 강세를 같이 이끌었지 않나. 조금 오늘은 CJ그룹 칭찬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의견을 하나 제시를 해드리면요. 이 CJ그룹이 전반적으로 그룹 내의 평균 PBR이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대략 한 1.5배 수준으로 약간은 낮은 그러한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은 CJ그룹 내에 종목을 발굴할 때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발굴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자, 올해 한번 턴어라운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 가져보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CJ E&M 또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사업 부분, CJ 쪽에 특화된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좋은 성과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CJ그룹의 주가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뉴스 어떤 뉴스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 전국 노래자랑 하면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장수 프로그램이다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요. SBS 프로그램 TV 동물농장이 600회 특집을 반영하면서 이 장수 프로그램 반열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2001년 5월 첫 전파를 탄 이후 지난 12년간 SBS 일요일 오전 대표 프로그램으로 입지를 다지며 장수 프로그램 반열에 올랐는데요. KBS의 전국 노래자랑, MBC 출발 비디오 여행 등 각 방송사의 대표적 장수 프로그램의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다른 방송사에서 보기 어려웠던 분야를 프로그램의 콘셉트로 정했다는 점인데요. 고정 시청자층을 확보해 이 새 장수 프로그램은 10% 내외의 안정적인 시청률을 유지하며 개편의 무풍지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살아남은 장수 프로그램, 그만한 이유가 다 있어 보이네요. 예, 장수 프로그램, 우리 성공투자 90분도 조만간 10년 뒤에 장수 프로그램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성원해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또 주식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아마 시청자님들께서도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라이벌 방송국의 프로를 홍보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장수 프로그램들의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새로운 컨셉에 도전한다는 점, 그리고 고정 시청자층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제작진 간의 팀워크가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상장 기업에 장수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어떠한 그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공중파 3사의 인기 프로그램을 저희 같이 보셨는데요. 뭐 KBS의 전국 노래자랑, 뭐 MBC의 출발 비디오 여행, SBS의 TV 농장. 제가 다 좋아하는 프로입니다, 보니까. 근데 실제 보면 특출난 건 없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세 프로가 사실은 갖고 있는 특징이 가장 좀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리고 약간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어떻게 너무 티나지 않게 계속적으로 자기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뭐 작게는 20년, 크게는 30년 이상 장수 프로그램이 됐지 않나 보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관점에서 과연 장수 프로그램, TV 인기 코너의 장수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바로 한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바로 불황이 짙어질수록 전통되고 오래된 내수형 기업들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식 투자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는데, 뭐 사실 보면은 주식은 뭐 삼성전자도 한 1969년도 설립되고 70년대 상장됐으니까 오래된 건 맞습니다만은 장수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서민 친화적이면서 가장 오래됐지 않나.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전통 내수형 종목에 관심이 좀 가지 않나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제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전통 내수형 그 기업이다 한다면은 BYC가 바로 떠오릅니다. 이 속옷에 이제 BYC 아닙니까? 그 외에도 이제 그 식품 업계 하면은 카레 하면 오뚜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간장 하면은 이제 생표 식품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언급드린 BYC나 오뚜기 그리고 생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서 언급하셨던 대로 이 어떤 고객층의 꾸준한 어떤 그 관심이 중요한 어떤 매출의 유지의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종목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종목들 보면은 뭐 오뚜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카레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좋아하는데 사실 오리온 초코파이 정 아니겠습니까? 오리온 초코파이가 저랑 출생 연도가 똑같습니다. 좀 과거에 태어났어요. 한 30년 됐는데 40년 된 것 같습니다. 1974년도에 오리온 초코파이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종목은 사실 바카스입니다. 동아제약의 바카스. 예전에 우리 한 80년대 90년대 가장 제가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했던 바로 광고 멘트가 있죠. 힘들고 지칠 때 한 게임 더 그라는 그 멘트로 상당히 오래왔는데 지금 물론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체제 때문에 그런 이슈로 잘 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오리온이라든지 동아제약의 최근에 어떤 작년 이후부터 올라오는 흐름 자체는 2013년도 경기 불황 시절에 역시나 전통형 굴뚝형 기업은 살아남는다는 그 일면을 보여줬지 않나 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오래된 장수 기업들 분명 보게 되면요. 매출의 꾸준한 유지 그리고 완만한 성장성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러한 관점에서 장기 투자라도 좋은 종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세 가지 뉴스 살펴봤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도 장수 기업들이 있네요. 대표적으로 내수주 오리온을 꼽고 있는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뉴스인 중국 소비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으니 관련된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식시장 중개석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투자하세요. 지금까지 김민주였습니다.